38이란 나이에 제가 근자감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던 제가 어떻게 저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38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어떻게 자기 개발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인정하면 비로소 시작되는 것들. 네. 부제는 베스트 셀프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변화를 하기 위한 5가지 원칙. 그래서 이제 계기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베스트 셀프 싱큐온 3기 서평을 제출하면서 문의가 왔어요. 아시는 분이, 제 지인이 서평을 보고 이제 지금부터 들을 얘기인데 저는 우울증 환자예요. 현재 우울증 환자고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병명이 비정형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중증이고 진행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비정형 우울증이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규정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평범해요. 그 일반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예를 들어드리면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이제 떠서 헤엄을 치잖아요. 근데 그 물 밑에서는 발을 막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오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제 상태를 얘기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편견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뭐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도 더 뭐 공황장애라던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크게 이제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어떤 조직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냐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흔히 이제 드는 얘기죠. 체지방이 많이 들고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딱 이러는데 전혀 뭐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의뢰하는 말씀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혹시나 뭐 큰 지장은 없는데 몸에서 좀 이상 증후가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랬는데, 그때 제가 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밤만 되면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잠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호흡이 이제 어려워지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게 어느 정도냐면은 비명도 안 나와요.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찡긋 계속 흘리는, 그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되던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바뀌고,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도 그런 상태에 이제 오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그때는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펴서 그런가? 혹은 내 다른 병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시 검사를 다시 해보자 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심장, 폐, 뭐 혈관 질환. 그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황장애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또 소개해 주시고 거기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공황장애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맞다고 하면서 더 거기서 나아간 게 공황장애 친한 친구 우울증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밤마다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탓에 거기서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번진 건데, 뭐 누구나 다 그렇대요. 이제 정신질환을 처음 받게 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대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정신질환은 저런 거는 나약한 사람만 걸리는 거지 설마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노는 것도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 덕분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울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설사 이게 내가 그 병이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정도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해버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2년 동안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은 증상은 더 잦아지고요. 제 삶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무너졌냐면은
어떤 영업이나 세일즈 쪽에 관련된 게 이제 개인의 성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무너집니다. 제 개인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고, 제가 아까 팀의 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팀원들의 성과에도 하나씩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좀 결정적인 충격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저의 팀원 중에서 제가 정말 늘 배우고 싶고 배우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어떤 멘탈이 붕괴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늘 항상 말로는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같이 성공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브리핑이나 강연도 하고 누군가에게 비전도 제시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말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냥 말로 어떤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결과치 같은 건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진짜 말로만 떠들고 있구나. 선한 의도만 가지고 정말 이게 입치레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서 정말 일생일대 바닥까지 추락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세일즈 쪽을 하다 보니까 늘 동기부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이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영상을 보는데, 어떤 강의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비행기 이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부모와 아이가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불에 사고 났을 때 뭐 산소호흡기라던가 구명조끼를 부모가 먼저 입어야 될까요? 아이를 먼저 입혀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소중한 아이를 먼저 살려야지, 아이에게 먼저 입혀준다 라고 했는데 틀린 거였어요. 부모가 먼저 입어야 되고, 혹은 뭐 연로하신 노인과 같이 탔으면은 내가 먼저 입어야 되고, 무조건 내가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들과 기장도 본인들이 먼저 입는다는 거예요. 승객들이 입혀주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였냐면은 경험이 더 많고 더 온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걸 입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높다는 거죠.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떤 제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단순히 도와주겠다 이런 말뿐인 게 아니라, 아,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제가 했던 게 한 2년여 만에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아가요. 예.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단은 내 몸 상태가 정신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역으로 가다가 이제 지하철 타기 위해서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몸이 너무 다운이 돼서 그냥 집에 온 적도 많아요. 그렇게 많고, 데일리 리포트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데일리 리포트 한 바닥이 다 잠이에요. 24시간이. 그리고 어떤 날은 두 번째 페이지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중단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지니까 몸이 문제겠구나 싶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또 이제 좀 지나서 상담까지 진행을 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요. 그게 저한테는 제 병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니까 남들은 어떤 항우울제의 어떤 부작용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가니까 몸에도 좋은 반응이 일어났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줄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이제 운동, 조깅이라는 것도 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조깅했을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나이키 런 있잖아요. 그죠? 그거 10km 레이스를 매년 떴는데, 그래도 보통 40
10분대 중반 정도? 그 정도로 항상 뛰었었거든요. 10km. 근데 다시 시작했을 때 5분을 뛰었는데 멈췄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체력에도 자신 있다 막 이렇게 항상 생각하던 저였는데 이제 그게 이미 무너진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바뀐 게 뭐였냐면은 일단 저한테 좀 솔직해지니까, 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니까, 베스트 셀프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괴로울 줄 알았는데 더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 내가 이렇게 근자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막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좀 오픈 마인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리들을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서 독서연구소 인생 공부 페이지를 우연치 않게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동기부여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페이지도 알게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 박사님, 뭐 고 작가님도 알게 되고, 팟캐스트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강의를 꾸준히 듣고, 유튜브를 또 시작하신다고 해서 유튜브까지 이제 듣게 되고, 완벽한 공부법 일치월장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일치월장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책인 게 저의 어떤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준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아,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책을 읽어나가게 되면서. 원래 이제 일을 하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꾸준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읽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이제 안내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 너무나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 개발 커뮤니티지만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책도 그렇고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호기심도 생기고, 또 재밌는 게 그런 커뮤니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행사도 있고 다른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극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되게 많이 되면서 아, 저런 분들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 조금씩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볼 때랑 오늘 같이 이렇게 직접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욕도 생긴 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늘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리포트도 한 바닥이 다 잠으로 자는 거고 이럴 정도 우여곡절이 있었었는데, 체인지 그라운드나 이런 관계자분들이 항상 저에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잃지 않게 항상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셀프를 이제 읽어가면서 변화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읽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그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껴맞추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런 내 과정들이 다 여기에 어떤 원칙이라는 부분에 다 부합이 되어 있네? 이런 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베스트 셀프가 저에게는 올해 최고의 책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배우고 또 많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여러 분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제 건강에 맞춰져서 예전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이루고, 달리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5분도 뛰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페이스대로 뛰면은 이제 멈추고 싶을 때 멈춰요. 뭐 주말에는 1시간도 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참 어떤 파생적인 결과로 한 11kg라는 살이 빠지게 돼요. 제가 이렇게 뚱뚱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맨날 영업한다고 술 먹고 뭐 365일 중에 한 370일은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생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주위에도 그거에 맞춰서 또 동기부여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살을 빼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죠. 네. 열심히 살 빼려고 운동을 했다고. 어쨌든 지금까지 해서 한 1년 8개월 되는 시간 동안 건강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예전에는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처와 회복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복의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달리기 같은 경우도 1년 8개월 동안 비 오는 날 빼고는 다 뛰는 것 같아요. 항상 나이키 앱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 개인의 성장이라던가 팀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어떤 좀 일선에서 물러나서 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만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이라던가 제 개인적인 꿈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성장과 팀의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증 우울증이란 게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뭐 회복이 되던가 그러진 않아요. 꾸준히 돼야 되는데 어쨌든 조바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천천히 좋아지곤 있긴 한데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는데, 이번에 제가 나온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벨라마키가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도 제일 와닿았던 점이 뭐냐면, 그 분도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구나. 이분도 그거를 고통이란 게 이제 삶에 당연한 건데, 고통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소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간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조바심 내야 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베스트셀프와 더불어 올해 저한테는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아직도 저는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계속 자기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독서와 공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실력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졸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네네. 말씀 잘 들었었는데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노하우가 좀 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배운 건데,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데일리 리포트였어요. 제가 엄한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카페를 가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엄한 시간에 계속 카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정말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바쁘거든요. 미팅도 많고 고객 미팅도 많고 또 저희 팀원들과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간을 짜다 보니까 오전 시간인 거예요. 오전 시간 아니면은 모든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택시나 이런 차를 안 타는 이유가, 저는 버스도 못 타거든요. 왜냐면은 책을 읽을 때 너무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지하철 타는 시간으로 다 배치를 빼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솔직히 저한테는 방해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뼈아대, 체인지 그라운드 이 모든 채널을 언제 보냐면은 조깅할 때 봐요. 조깅할 때. 대부분 이제 오디오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조깅하는 습관 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걸 들이게 된 게,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그날 올라오면 안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봐요. 아침에 이제 신 박사님 뭐 TV 이런 거 말고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아침에 뛰어야 돼요. 뛰면은 이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보는 시간도 따로 줄일 수 있고, 책 보는 시간도 최대한 뛰고 와서 오전 시간에 잠깐, 아니면 지하철 이동 시간.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는 외근이 너무 좋았었어요. 옛날엔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그 외근 때 지하철 타면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감사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의 원인이 뭔지는 찾아보셨나요? 네네. 알게 되던가요? 네네.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뭐 인간관계에서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 일단 어떤 가정의 상황적인 부분, 가정에 제가 이제 또 장손이고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압박감이나 죄책감, 가족에 대해서 죄책감, 그리고 일단은 메타인지가 낮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정말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진 상태에서 욕심만 많고, 그리고 제가 단기간에 이뤘던 성과를
운적인 부분과 저와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스스로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압박감이라던가 또 과도한 어떤 또 책임감, 놓기는 싫은 거예요, 일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면서 몸은 이미 맛이 갔는데 정신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만 더 하자 이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공황장애가 일어났던 거고, 그 발작을 통해서 매일 밤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자꾸 자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였어요. 목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 목표요? 일단은 제가 하는 일에 제가 개인적인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이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옹 이사님 말씀에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본인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모험가가 되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밖에 전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저만의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근데 솔직히 어떤 저희 가족의 일도 있고 저희 생계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커요, 지금. 그래서 수입적인 부분도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원래는 제 개인적인 꿈만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저희 팀원들이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이기적 이타주의란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아직까지 그게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에 대해 이제 국한이 돼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지금 일에서의 성공과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그 분들에게도 제 팀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팀장 리더가 되고 싶어요.